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16번째 시간 인구 파트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구 파트는 지역별 인구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관련한 내용들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파트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깔끔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시험 문제가 몇 지역을 찍어주고, 자, 그 지역들의 인구 데이터를 주면 우리가 지역을 찾아서 푸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제시되는 자료, 연령층별 인구 구조와 성별 인구 구조 두 개를 말씀해 드릴게요. 자, 먼저 왼쪽에 연령별 인구 구조가 있는데, 자, 연령층별 인구 비율에서 일단 용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유소년층이다 하면 0에서 14세를 말해요. 그리고 청장년층은 15에서 64세, 자, 노년층은 65세 이상을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통 노년층 비율로 먼저 고를 수 있는 데가 농촌이에요. 그래서 농촌은 노년층 비율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농촌을 찾는 힌트로 우리가 노년층 비율을 써먹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청장년 비율은 대체적으로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높죠. 자, 도시가 농촌보다 높은 지표다. 자, 그런데 도시도 도시 나름입니다. 청장년 비율이 매우 높은 도시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도시도 있으니까 일단 모든 농촌이 도시보단 청장년 비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세요. 자, 그리고 유소년 비율은 신도시를 찾는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유소년 비율은 신도시에서 매우 높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풉니다. 자, 요 신도시라는 게 최근에 3, 40대가 많이 유입되는, 자, 이런 도시를 선생님이 신도시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세종 같은 도시가 있어요. 자, 세종에 이사 들어오시는 분들은 3, 40대 젊은 공무원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대전에서 교회야 또 세종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3, 40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세종에서는 유소년 비율이 매우 높죠. 3, 40대가 자녀를 낳으면 유소년이니까. 자, 그리고 이기 신도시들 있죠. 화성, 김포, 파주 같은 도시도 유소년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는 높습니다. 자, 서울에서 이기 신도시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하면서 신도시로 이사를 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자녀를 낳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비율은 세종이나 이기 신도시 같이 3, 40대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에서 유소년 비율이 그래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세요. 자, 대부분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A, B, C 세 지역이 제시됐다 해봐. 자, 그러면 보통은 한 지역은 농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백지도에 A가 농촌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는 뭐로 고른다? 노년층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일단 농촌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B, C는 둘 다 도시일 거야. 자, 그런데 이 두 도시가 성격이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도시 중에 B가 신도시라고 해볼게. 자, 세종이나 화성이나 김포 같은 신도시라고 하면 저 C 도시보다는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성비나 인구수나 인구 밀도나 다른 힌트가 나오면 또 두 도시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연령층별 인구 비율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요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유소년 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해요. 자,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고요. 자, 노년 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세종 같은 신도시에서 높고요. 자, 노년 부양비는 노년층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더한 값인데 한 번에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요. 자, 분모의 청장년 비율, 자, 분자의 유소년 비율과 노년 비율을 더한 합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청장년 비율분의 나머지 비청장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청장년 비율과 나머지 비청장년층의 비율을 더하면 무조건 100%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지역이 청장년 비율이 높아. 자, 그러면 비청장년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은 총부양비가 낮겠죠. 분모 크고 분자 작으면 좌항의 총부양비 값은 작아져야 맞는 거죠. 자, 만약에 반대로 어느 지역이 청장년 비율이 낮아. 자, 그러면 반대로 비청장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겠죠. 이런 지역은 총부양비 값은 높겠지. 그래서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로 판단이 바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총부양비를 판단해봐라 라고 하면 청장년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총부양비가 높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총부양비가 낮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는 높다. 자,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높을수록 총부양비는 낮다. 자, 그래서 총부양비를 직접 숫자 계산을 하지 않고도 빨리 청장년 비율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죠. 그래서 당연히 노년층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 대체적으로 자, 높게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까지, 그리고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을 연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또 문제풀이 하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볼 게 성별 인구 구조입니다. 자, 성별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가 성비죠. 자, 성비의 뜻은 여자 100명당 남자 수입니다. 여자 100명당 남자 수. 자, 그러면 만약에 남초 지역이다 라고 하면 성비가 100을 넘는 지역이죠. 자, 남초 지역이다 라고 하면 성비가 100을 넘는 지역. 자, 만약에 여초 지역이다 라고 하면 성비가 100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00 언저리면 뭐 거의 남녀 균형이 맞다고 보고, 성비가 뭐 105, 110 이렇게 더 넘어간다 하면 확실히 남죠. 자, 성비가 뭐 95, 90, 80대 이렇게 확실히 떨어지면 여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남초 지역으로는 공업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포항, 울산, 거제, 서산, 당진, 아산, 화성, 평택 이런 도시들요. 자, 그리고 휴전선 근처에 군사 접경 지역은 자, 군인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많겠죠. 자, 그리고 여초 지역은 대표적으로 대도시들, 서울, 부산. 자, 요 두 도시가 여초입니다. 자, 서울, 부산은 공업이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가 있고요. 자, 대신에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지방의 전통 농촌은 노년층 비율이 너무 높아서 대체적으로 성비가 낮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의 전통 농촌은 조심해야 될 게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여초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는 여초가 맞아. 자, 그런데 만약에 20대에서 40대 정도 자, 젊은 층으로 잘라주면 이때는 확연한 남초입니다. 자, 농촌은 결혼 정년기에 20대에서 40대 정도 나이대는 확실히 남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을 못 하시니까 국제 결혼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연령을 잘라줬을 때 20대에서 40대에 남초가 나타난다. 자, 이러면 뭐 바로 공업도시 고르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농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가지고 일단 농촌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섣불리 젊은 층의 성비만 가지고 공업도시인지 농촌인지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조금 조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령층별 인구 비율 그리고 성별 인구 구조 이 두 개를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어요. 자,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6월 모평 9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시된 지역이 이렇게 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무안이고요. 무안은 전라남도 도청이 있는 도시죠. 자, 여기는 구례. 자, 구례는 전형적인 시골입니다. 자, 그리고 여수.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제시된 게 연령층별 인구 비율이 자,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주민 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외국인 주민 성비가 이 도시가 압도적으로 높아 나가.
자,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다는 건 그만큼 공업이 발달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도시가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겠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여수겠죠. 그러면 나는 여수. 자, 여수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와 다 중에 가가 노년층 비율이 엄청 높아요. 노년층 비율이 거의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무안과 구례 중에 더 농촌의 성격이 강한 곳이 구례죠. 자, 그러면 가를 구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무안은 그래도 전라남도 도청이 들어오면서 신도시가 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구례보다는 조금은 더 도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를 무안으로 연결합니다. 자, 선택지 1번에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는 시골인 구례가 높을 수가 없죠.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잖아, 맞지? 면적당 인구수.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도시가 높아야 됩니다. 시골이 낮고요. 자, 2번에 총부양비는 뭐만 보고 판단한다. 청장년 비율만 보고 판단합니다. 자, 청장년 비율 가는 요만큼. 자, 나는 이만큼이야. 자, 청장년 비율이 낮은 가가 총부양비가 높아야 됩니다. 자,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여기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여수가 가장 많겠죠. 정답은 쉽게 3번입니다. 자, 4번에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판단한다. 유소년 비율분의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 노령화 지수죠. 자, 그러면 가와 다를 판단해 봤을 때 가가 유소년 비율이 낮으면서 노년 비율이 높잖아.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5번에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여기서 인구도 가장 많고 공업도 가장 발달한 여수가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올해 9월 모병. 자, 5번 문제를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경기도 지도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가평이 있고, 자, 성남이 있고, 자, 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가 있는데, 자,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이 C가 가장 농촌의 성격이 강한 곳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평이 C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소년 부양비가 있는데, 자, 유소년 부양비는 쌤이 신도시에서 높다 그랬어요. 3, 40대가 최근에 유입되는 신도시가 3, 40대 자녀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3, 40대의 자녀들인 유소년층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유소년층 비율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성하고 성남 중에 유소년 비율이 높은 신도시는 최근에 인구 전입이 활발한 2기 신도시 화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를 우리는 화성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B는 누가 된다? 자, 성남이 되는 거죠. 자, 신도시가 유소년 비율이 높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A는 B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 서울로의 통근 비율은 가까운 성남이 높겠죠. 화성보다. 자, 그리고 화성은 또 공업이 자체적으로 발달하니까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또 낮겠죠. 자, 2번에 청장년 인구 비율을 물어봤는데 A하고 C 중에 청장년 인구 비율은 도시인 화성이 농촌인 가평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청장년 인구 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자, X축과 Y축을 더하면 총부양비가 계산이 되죠. 여기서 자, X값 노년 부양비, Y값 유소년 부양비를 더하면 총부양비가 돼. 그럼 이 총부양비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면 이 청장년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총부양비가 높다는 건 청장년 비율이 낮다는 거야. 자, 반대로 총부양비가 낮은 건 청장년 비율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A와 C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를 더한 값이 C가 더 크기 때문에 C가 청장년 비율이 더 낮아야 됩니다. 자, 3번의 성비는 공업도시인 화성이 높아야 되겠죠. 3번 틀렸고요. 4번의 인구 밀도는 농촌인 C가 높을 수가 없죠.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C는 B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C가 노년 부양비가 훨씬 높고요. 유소년 부양비는 조금 더 낮죠. 그러니까 더 늙은 지역이 가평이니까 가평이 노령화 지수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작년 수능 17번 문제를 볼게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A는 화천이죠. 자, B는 세종. 자, C는 거제입니다. 자, 화천은 군사 접경 지역, 그리고 세종은 유소년 비율이 높은 신도시, 그리고 거제는
공업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가 지금 성비가 20대 쪽의 성비가 대단히 높아요. 20대 쪽의 성비. 그러면 두 도시 중에 두 지역 중에 하나로 유출을 할 수가 있어. 일단 세종은 아니야. 화천 아니면 거제거든. 화천은 군사 접경 지역. 그리고 거제는 공업 도시니까. 자, 그런데 거제라고 하기에는 요 3, 40대에서 딱 허리가 잘 녹을 만한 정도로 여기 인구 비율이 낮아져요. 3, 40대가 한창 공업에서 노동자로 일할 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제가 아니야. 자, 이건 뭐가 돼야 된다? 화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A. 그래서 20대 비율은 살짝 높을 수 있습니다. 비율 자체는. 왜냐하면 이게 군인들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군인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농촌의 인구 구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농촌의 인구 구조라는 건 높은 연령대에서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50대, 60대 쪽의 비율이 높은 요 가를 우리가 화천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세종과 거제 이제 둘만 남은 상태에서는 성비가 높은 데를 우리가 거제로 고르면 되죠. 전반적으로 성비 100이 6인데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전반적으로 성비가 쭉 거의 6, 70대 가기 전까지는 다 남초야. 근데 다는 그렇진 않잖아. 대신에 다는 가와 나에 비해서는 유소년 비율이 좀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다를 우리가 세종으로 고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남초가 나타나는 나를 우리가 거제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자료로 제시될 수 있는 인구 증가율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구 증가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연 증가율에 순위 동률을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자연 증가율 더하기 순위 동률. 자, 여기서 자연 증가율이라는 건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고요. 순위 동률은 유입률 빼기 유출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연 증가율이 낮은 편이죠. 대부분 지역이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자연 증가율의 차이는 뭐 물론 플러스인데도 있고 마이너스인데도 있겠지만 자연 증가율의 차이는 지역별 차이가 좀 적어요. 자, 하지만 요 순위 동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순위 동률에서 플러스가 되는 도시가 전반적으로 인구 증가율도 플러스가 되고요. 순위 동률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구 증가율을 알려면 우리가 최근에 인구 이동 양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입이 많은 도시인지 유출이 많은 도시인지 요걸 알아야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인 도시 중에 누구를 찾고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도시 중에 누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입초과 유출초과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유입초과라는 건 자,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들은 순위 동률이 대체적으로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자, 순위 동률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인구 증가에도 자,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죠. 자, 반대로 유출 초과 지역은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거니 자, 순위 동률은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특별하게 자연 증가율에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인구 증가율이 자,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들 찾아볼게요. 자, 먼저 유출 초과 지역들 찾아볼게. 자, 유출이 심한 지역 첫 번째가 대도시 그룹들입니다. 이 대도시들은 교외화 현상으로 위성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서울, 부산, 대구 요 세 도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대전도 최근에 이제 세종이 개발되면서 세종으로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인구가 최근엔 감소하고 있다.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대도시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위성 도시들이 인구 증가율이 높겠죠. 자, 그 중에서도 수도권 2기 신도시들, 그리고 부산 대구의 위성 도시, 자, 그리고 세종까지. 물론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개발되면서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전입 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인구 증가율이 엄청 높다라는 거.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세종의 인구 증가율, 최근 5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2기 신도시에 해당돼서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 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도시가 동탄 신도시의 화성, 한강 신도시의 김포, 자, 운정 신도시의 파주, 다 2기 신도시들이죠. 이런 도시들이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부산 대구의 위성 도시도 인구 증가율이 높죠. 자, 김해, 양산,
자, 경상 같은 도시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 하면 지방의 전통 농촌들은 웬만하면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반전이 없는, 특별한 뭐 반등의 여지가 없는 지방의 소도시들도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농촌과 지방의 소도시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유입 초과인 나머지 지역들, 자, 충청권의 공업도시는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가 돼요. 자, 왜냐하면 충청의 공업도시가 영남의 공업도시에 비해서는 늦게 개발됐잖아요. 2000년대 넘어서서 거의 공업이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인구 증가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런 도시들이 인구 증가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 중에 혁신 도시들이 있어요. 자, 혁신 도시 10개가 다 인구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뭐 부산, 대구에도 혁신 도시가 있는데 부산, 대구는 유출 초과잖아. 그래서 이 혁신 도시 중에서도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가 농촌이었다가 혁신 도시로 개발되면서 반전이 일어난 곳들이 인구 증가율이 높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이 기존 인구가 적었다가 조금만 증가해도 이게 증가율 자체는 올라가거든요. 이게 인구 증가율이라는 게 비율이니까.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좀 높게 잡히는 곳이 진천과 나주 요 두 도시입니다. 혁신 도시 중에서는 진천, 나주 요 두 도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도청 이전지여서 또 인구 증가율이 높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충남 도청이 들어간 홍성이라든가 경북 도청이 들어간 안동 바로 옆에 예천. 자, 경북 도청이 안동에 있는데 거의 예천 경계선에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안동보다 예천의 인구 증가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충남 도청의 홍성, 자, 경북 도청이 들어간 안동 바로 옆에 예천. 자, 요런 데도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학년도 6월 모평 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제시된 곳이 충청남도 부여가 있고요. 세종이 있고 청주가 있고 진천이 있습니다. 자, 연령대별 인구 비율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쉬운 지역이 노년층 비율이 매우 높아. 요 라는 쉽습니다. 그러면 라가 가장 시골이란 얘기죠. 이 중에 가장 시골 부여지 부여. 그럼 라를 부여 연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종을 찾을 건데, 자, 세종은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고, 자, 인구 증가율이 요거지 점이지. 그리고 유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이 가를 우리가 세종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진천하고 청주가 남았습니다. 자, 진천, 청주가 연령대별 인구 비율은 되게 비슷해 보여요. 자, 근데 차이점이 인구 증가율이 다가 높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청주하고 진천 중에 혁신 도시로 개발되면서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높아진 진천을 다로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남는 나는 청주가 됩니다. 자, 물론 청주도 뭐 반도체 공장 들어오고 이러면서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긴 하겠지만 청주는 기존에 인구가 많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5년 동안 인구 증가율이 20%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청주는 기존에 인구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특별하게 엄청 높은 값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천은 그렇지 않죠. 기존에 인구가 작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가 조금만 늘어나도 인구 증가율이 20%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들 우리가 진천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선택지를 볼게요. 자, 가는 혁신 도시로 조성됐다. 여기서 혁신 도시는 진천 다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이번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청장년 비율이 지금 회색인데 가의 청장년 비율과 라의 청장년 비율 중에 라가 청장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라가 더 높아야 되겠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의 성비는 전통 농촌인 부여가 노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비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총인구가 가장 많은 곳. 여기에 충청의 2위 도시 청주가 있죠. 그래서 청주 나가 총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거. 당연히 이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부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지리 벼락치기 인구 파트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